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정권 세력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한국의 애국 세력 자유민주 반공 법치를 신념으로 하는 애국 세력을 공격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친일파 그리고 토착외구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가리켜 친일파라고 하면은 토착외구라고 하면은 항복합니다. 거의 저항을 못해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언론이 친일파 토착외구라는 이 좌익의 무기를 아주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써줍니다. 친일파 토착외구를 금지어로 삼아야 할 한국 언론이 친일파 토착외구라고 쓰는 사람 편에 써가지고 이 용어를 선전해 주니까 중요한 선동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친일파 토착외구의 바탕에 있는 이념은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를 분쇄하면은 남북한의 좌익이 논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가장 유용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뺏어오면 됩니다. 바로 그 방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한 정권 세력이 똑같은 용어로서 친일파 토착외구를 쓰고 있으므로 이제 잘 되었습니다. 저들의 사상적 바탕이 드러났고 전략적 용어 구사가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이용해 가지고 친일파 토착외구라는 요 선동 용어를 아주 무효화시키면은 이 주술에서 벗어나 가지고 당당하게 저 세력을 당신들이 민족 반역자다, 당신들이 반문명 세력이다, 당신들이 바로 인종차별 세력이다, 당신들이 바로 유대인 학살 흑인 차별을 가져온 그런 집단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리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논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나 토착외구라고 공격받는 사람은 과거에 일제시대 군국주의 일본과 친하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미일 동맹관계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북한의 인권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의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서 친일파 토착외구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유일한 이유를 가지고 국민의 상당수를 친일파, 토착외구, 적폐 세력,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이나 응징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 용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을 청산 대상으로 삼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600만 학살, 폴포트에 의한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인간을 청산 대상으로 삼으면 인간을 쓰레기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적폐란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쓰레기란 뜻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적폐로 보고 청산하겠다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증오심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 사용은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및 UN 인권선언 위반이고 문명의 기초를 허무는 반인도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용어 사용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차별금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여러 군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을 친일파, 토착 왜곡,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으면 헌법 10조 위반이 되는 거죠. 또 큰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유엔 인권선언입니다. 유엔 인권선언. 유엔이 주도한 세계 인권선언. 근데 이걸 유엔 인권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식으로는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거니까요. 어쨌든 유엔 인권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선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소 딱딱한 용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전문을 읽으시고 토착 왜구 친일파란 용어를 쓰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전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정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정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정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정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 일본이 지금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국가 일본이라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친일파 토착 왜구의 정신인데 이건 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애의 정신으로 나라는 달라도 국민들은 세계 모든 민족과 국민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하는데 적대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일파 토착 왜구가. 제2조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 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나라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을 좋아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탄압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세계인권선언 제2조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세계인권선언 제2조 위반을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언론 또 공범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의 토착 왜군이 친일파니 하는 이런 말 뒤에는 반일 종족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아닌 오늘의 일본까지도 무조건 미워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비난이나 숙청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역행하는 부족 국가 시대의 논리입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 헌장과 유엔 인권선언 위반입니다. 한미일 동맹정신 위반도 됩니다. 토착 왜구는 친일파보다 더한 차별적 용어로서 지금의 민주국가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한국 국적자를 반역자, 매국노, 일본 부역자, 강도단에 비유해가지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반인도적 폭언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말을 공직자가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아마 정치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친일파 토착 왜구는 북한 노동당 정권도 요사이 윤미향 사태 때 북한의 선전 매체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애국 세력을 공격할 때 문정권 세력과 같은 논리로 같은 목적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반문명, 반인도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술 용어로서 친일파와 토착 왜구를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친일 대 반일로 분열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친일파 토착 왜구로 몰아가려 하는 겁니다. 이는 친김정은 대 친대한민국의 프레임을 반일 종족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친일 대 반일로 아주 바꿔치기 하는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도 배타적 인종차별 용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6.15 선언 이후에 계속 남북 간 합의 문서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도 배타적 인종차별 용어입니다. 더구나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본뜻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도 민족 반역 세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결국 친일파 토착 왜구는 종족주의에 근거한 반문명, 반인도, 반국가적 인종차별 용어이므로 사용 금지시키고 사용자를 색출 응징해야 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가장 유효한 무기인 친일파와 토착 왜구를 무력화시키면 자유진영이 이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말로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유엔 인권 헌장에 반하는 말을 하는 공직자들을 골라내 가지고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친일파와 토착 왜구를 빼앗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땅속에 파묻을 때 한국에서 자유 진영, 즉 애국 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주술로부터만 벗어나면은 한국 사람들은 성숙한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